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마인 7화 하준이랑 희수 때문에 결국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임신 중에 충격을 받아서 하혈을 하면 피가 흐르는 걸 손으로 확인한 후 기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나요? 충격을 받았다, 하혈을 한다, 기절을 한다. 이 3단계는 꼭 정해진 프로세스처럼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연출이었어요. 그런데 마인은 달랐습니다. 한지용의 하준이 낳아준 엄마와 키워준 엄마 공생 프로젝트의 전말을 알게 된 서희수가 충격을 받았고 결국 하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피를 두 손으로 끌어모으며 오열합니다.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싶어하는 희수의 간절함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보영 배우 연기 잘하는 거 익히 알고 있었지만 손떨림 하나하나에 서희수의 영혼이 담겨있는 것 같았어요. 한편 7화 엔딩은 처음으로 4명의 여자가 한 공간에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비틀거리는 희수를 쫓아 집 안으로 들어온 자경. 카덴차의 붉은 브라우스가 아니라 루바토의 흰색 브라우스를 입고 집안에서 먼저 희수를 발견한 유연. 카덴차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뛰어온 서연. 그리고 하혈을 하던 희수. 4명의 여자들은 운명처럼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이 장면 또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7화 리뷰 영상은 희수의 하혈 장면 연출의 의미와 4명의 여자가 한 공간에 모인 장면이 복선인 이유, 지웅이가 절대 효원그룹을 물려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톱파보겠습니다. 먼저 정서연, 강자경을 투토로서 이 집안에 들인 게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서연은 희수에게 생긴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내가 한 일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심을 했죠. 하지만 하얀 파자마 차림으로 동서의 하혈 소식을 듣고 놀라 한 걸음에 달려온 형님의 모습에는 책임감이 아닌 진심, 걱정만이 느껴졌습니다. 정서연은 자기 검열이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집안에서 다닐 때도 완벽한 모습으로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파자마 차림으로 쿠덴차에서 루바토까지 뛰어왔다는 것에서 서연이 희수를 얼마나 아끼는지 느껴지더라고요. 피를 쓸어 모으는 희수의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고 오열하는 동서를 안아준 정서연의 모습은 그냥 위로하며 안아주는 게 아니라 품어준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겐 이 더러운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희수의 고통을 서연이 친언니처럼 품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친언니처럼 대신 고소도 해주고 한지웅의 뺨도 때려준 서연. 뺨에 맞은 한지웅이 이 정도로 되겠어요? 라고 도발하자 정서연은 내가 동서한테 약속한 게 있어서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라고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희수의 친언니처럼 동서 원하는 거 다 해줄 서연의 모습이 너무 기대되네요. 또한 7화 엔딩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캐릭터인 이혜진이 서희수의 하혈을 목격함에 있어 포지션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혜진이 결혼한 남자와 바람을 폈고 서희수를 철저하게 속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혜진 또한 마냥 나쁜 여자는 아니었어요. 미혼모 후원의 모임에서 자신이 이혜진임을 밝혔던 강자경. 서희수가 일신의 멤버가 된 것이 나와 우리 하준이를 팔로우한 거냐고 따지자 우리 하준이라는 워딩을 곱씹던 이혜진은 나와 우리 하준이를 처음 거둬준 곳이 이곳 복지재단이라서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서희수와 이혜진 둘 다 우리 하준이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강자경은 난 내 아이를 찾을 거니까 당신은 당신 애를 지키라고 말했죠. 사실 강자경은 루바토를 나갈 때도 임신 중인 서희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희수의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7화 엔딩에서 비틀대며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희수를 보고 뭔가 불안함을 느낀 이혜진은 서희수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희수의 하혈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희수의 고통과 상실감에 공감하며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7화에서는 등장이 미비했던 김유연 또한 그 장소에 있었는데요. 카덴차 메이드의 상징인 붉은색 브라우스에 검정 스커트 복장이 아니라 로바토 메이드로서 흰색 브라우스에 검정 스커트를 입은 김유연. 로바토로 옮겨가면서 바뀐 건 옷 색깔뿐만은 아닙니다. 김유연과 한수혁과의 거리감이 바뀌었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있던 유연의 방이 바뀌었습니다. 유연의 방은 수혁에게 안정감을 주던 장소였고 그런 방이 이제 사라졌는데요.
아직 제대로 된 사랑을 꽃피워 본 적도 없는 유연과 수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네요. 그럼 다시 엔딩 장면으로 돌아가 보죠. 흘러버린 피는 희수가 임신한 아기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희수가 지켜야 할 마인입니다. 희수는 아이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결국 하혈을 했는데요. 물론 유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흘러버린 피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죠. 희수가 아무리 두 손으로 끌어모은다 해도 이미 흘린 피를 몸속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즉, 그 장소에 모였던 4명의 여자들 모두 이미 일어난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없던 일처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흘린 피는 다시 몸속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피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4명의 여자, 희수, 서연, 유연, 혜진이. 앞으로 진정한 마인을 찾기 위해 넷이 힘을 합쳐 새로운 피로 자신의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될 거라는 복선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하준이와 함께 산부인과 검진을 다녀온 희수는 하준이 동생처럼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하준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엄마는 하준이 엄마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준이는 난 엄마가 처음부터 좋았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이 말이 이상하다는 건 희수도 바로 눈치챘습니다. 3살 때 희수 엄마를 처음 만났던 걸 기억하고 있던 하준이는 서희수가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태어나서 18개월을 함께한 친엄마 이혜진의 냄새 또한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승마다가 떨어지는 하준이를 구해준 자경의 품에서 친엄마의 냄새를 느꼈고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마음앓이를 했을 하준이를 생각하니 저도 희수처럼 하준이를 꼭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지웅에 의해 쫓겨나게 된 강자경 앞에 나타난 희수는 선생님 안 미워하면 안 되냐, 안 쫓아내면 안 되냐는 하준이의 마음을 따라 강자경을 다시 로바토 안으로 들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준이에 대한 마음이 최우선인 서희수의 모성애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하준이를 향한 희수의 마음은 일관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준이가 사라졌을 때 콘서트장에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도 희수고, 하준이가 상처 입을까 두려워 기자 앞에서도 아들에 대한 비밀을 밝히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수의 이 모습이 희수가 드라마 초반에 말했던 새엄마 콤플렉스는 아닌가 의심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7화에서 강자경을 대하는 희수의 모습을 보며 모든 의심을 걷어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몰랐다, 피해자다 라고 우기는 한지용과의 대화 끝에 서희수는 강자경에게 복수하러 들어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가 효원가에서 자라게 된다면 아프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를 포기했다는 자경의 말을 듣고 강자경이 원하는 게 복수가 아닌 한하준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이따만 해도 서희수는 아이 상처 주는 짓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는데요. 한지용은 줄 수 있지만 한준이는 절대 낳아준 엄마에게 보내려는 생각이 없는 희수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강자경처럼 왜 하준이가 상처를 받을 거란 생각만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엠마 수녀 앞에서 하준이도 제 아들이고 내가 키우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니 희수가 하준이에게 너무 집착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희수가 하준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강자경을 내쳤다면 희수가 하준이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강요받은 모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하준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희수는 이혜진에게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준이가 더 행복한 길, 덜 상처받는 길이라고 말했잖아요. 즉 자신의 말대로 하준이가 원하는 방향, 강자경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한 거죠. 경호원들에게 강자경을 정중하게 다시 안으로 모시라고 말한 것에서 희수가 하준이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마인 7화에서도 정서연은 정서연했습니다. 대사 하나하나 다 너무 멋지고 따뜻해요. 정서연이 카덴차와 로바토의 메이드들을 교체하자 한수혁은 자신 때문에 김유연을 멀리 보내는 줄 알고 반발했습니다. 큰일 하려면 감정 숨기는 법부터 배워라 라고 말하던 서연은 냉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널 위해서가 아니라 저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며 너가 좋아하는 여자의 불행쯤은 신경 쓰라고 말하는 서연의 모습은 그냥 재벌 2세 아들의 연애를 반대하는 엄마가 아니라 다른 귀한 집 자식의 인생까지도 생각해주는 따뜻함이 엿보였는데요.
한편 남편에게는 세상 쿨한 정서연의 모습은 무거웠던 극의 분위기를 다소 가볍게 환기시켜줬습니다. 한 회장이 김미자와의 추억을 보관해둔 비밀 금고와 블루 다이아몬드 도난 사건에 대한 비밀을 정 대표에게 공유하고 싶었던 한진호는 내가 정말 쇼킹한 사실 2개 얘기해 줄까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언니는 혼자 알고 있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가슴에 간직해 두라고 남편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합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켜주려는 서연 언니.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이쯤 되니 한진호가 왠지 짠해서 정 대표랑 친해지는 장면 좀 보고 싶더라고요. 한 회장의 비밀의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효원그룹 3명의 자식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이는 인물은 한지용입니다. 그런데 한 회장은 정서연에게 지용이는 절대 내 후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자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유품을 모아두고 김미자를 추억했던 한 회장. 한 회장의 비밀 장소를 보니 처음으로 양순애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의 불륜을 눈 감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양순애는 공작새 노덕이마저 소유하지 못하는 내 것이 없는 공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속이 허해서 그래서 빵을 그렇게 허겁지겁 우걱우걱 먹었었나 봐요. 한 회장은 한지용을 신뢰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한지용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지용이 한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김미자가 데리고 들어온 아이였다는 거. 두 번째는 평생 바람피면서 살았던 것 때문에 양순애한테 일말의 미안함이 남아 효원그룹은 본처 자식에게 물려주기로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변변치 않아 며느리로 후보에 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또는 진짜로 한지용이 김미자와 한 회장 사이의 아이가 아니라 한 회장에게 하룻밤 스쳐 지나갔던 엠마 수녀가 낳은 아이일 수도 있죠. 한지용 앞에서 강자경을 그거라고 지칭하며 그거 내 옆에 둘 거야 가짜 강자경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사람을 그거라고 표현하는 거에 기분이 나빠야 하는데 서연 언니가 하니까 멋지더라고요. 정서연은 효원은 내가 지킨다고 했습니다. 동서를 내가 지켜라고 말한 게 아니라 효원을 내가 지킨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는 건 정서연의 마인 안에 효원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드라마는 지속적으로 효원이 정서연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효원그룹이 아니라 서연그룹이 되는 걸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